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슈퍼파워들이 수십 년간 개발에 실패했던 난제를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단숨에 해결해버렸는데요. 불모지 사우디 사막에 농업기술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전문가들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오일 강국의 왕실에서조차 눈길을 주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은 한국의 사우디의 미래를 맡기고 있죠. 처음엔 거들 떠보지도 않았던 그들이 왜 지금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섭씨 48도의 열기가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잘 하산입니다. 35살 사우디 농업기술개발청 소속 경제 전문가죠. 오늘도 석유산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아침 7시부터 시작한 작업이 벌써 4시간째였습니다. 국왕께 올릴 2025년 에너지 시장 전망 보고서였죠. 리야드 농업기술개발청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건 끝없는 모래뿐이었습니다. 모니터에 띄운 숫자들이 춤을 추는 듯 했어요. 원유 배럴당 가격, 수출량, GDP 기여도. 갑자기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기름이 끝나는 날, 이 나라는 무엇으로 버틸까?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죠. MIT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한 지 5년, 저는 줄곧 사우디의 미래 먹거리를 찾는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매번 벽에 부딪혔어요. 사우디는 세계 석유 매장량의 15.8%를 보유한 에너지 강국이었죠. 하지만 국토의 80% 이상이 불모지 사막이었습니다. 여름이면 온도가 52도까지 치솟았어요. 모래 폭풍은 한 해 평균 40회 이상 몰아쳤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리야드의 고층 건물들이 신기루처럼 흔들렸죠. 우리의 풍요는 모두 검은 황금 위에 세워진 환상이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서니 동료들의 한숨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우린 돈이 많지만 식탁엔 수입 채소뿐이야. 압둘라의 말에 제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습니다. 부끄러웠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라면서 토마토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하다니요. 정부는 비전 2030을 내세워 산업구조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량 자급률은 여전히 20% 이하에 머물렀죠. 에너지는 팔 수 있지만 밥은 수입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벽에 걸린 실패 사례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국의 대규모 관계 시스템은 단 3개월 만에 모래에 묻혔습니다. 유럽의 첨단 온실은 냉각 시스템 고장으로 녹아내렸죠. 심지어 이스라엘의 절수 농법마저 사우디의 극심한 물 부족 앞에선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신도 포기한 땅에 농사를 짓겠다고 누군가의 비아냥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동료들의 얼굴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입술을 깨물었죠.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요? 그때였습니다. 청장 사이프 알라즈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이유는 서구 기술이 이 사막을 몰랐기 때문이다. 이제 동쪽을 보자. 한국을 조사해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이요? 농업이 아니라 전자산업 국가인데요. 청장의 눈빛이 반짝였죠. 그래서지.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일어났다는 건 불가능을 아는 나라란 뜻이야. 호기심이 제 안에서 꿈틀거렸습니다. 한국. 석유 한 방울 없이 세계 경제대국이 된 나라였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유 대신 땀으로 일군 기적. 그 해답이 어쩌면 거기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가슴속에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스마트팜이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했죠. 엔터키를 누르자 화면에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물 사용량 -98%, 생산성 10배, 온도 45도에서도 작동. 믿기 힘든 수치들이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기술일까요? 마우스를 움직이다가 한 기사 제목에서 멈췄죠. 농심, 오만의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수출 성공. 사우디 리야드의 2000제곱미터 시범 온실 착공.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라 현실이야. 농심이라는 이름 아래 아이오크롭스, 포미트, 에스팜이라는 협력사들이 적혀 있었어요. 라면 회사가 왜 농업을?
아니, 식품회사와 로봇회사가 손잡고 농업을 한다고요? 더 깊이 파고들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LED 조명으로 광합성을 조절하고 AI가 작물의 성장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니요. 물은 한 방울도 버리지 않고 100% 재순환된다는 설명에 침이 꼴깍 넘어갔죠. 다음 날 아침 회의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농심은 이미 중동에서 검증됐습니다. 동료들이 비웃었어요. 농심? 그건 라면 회사잖아. 하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라면 회사가 아니라 미래 식량 회사일지도 모릅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죠. 청장이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접 가서 보고 오게. 이번 임무 자네에게 맡기겠네. 부담감이 어깨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기대감이 가슴을 부풀렸어요. 그날 밤 저는 질문 리스트를 정리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물 재활용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모래 차단 시스템은? 에너지는 어떻게 공급하지? 새벽 4시 메모장은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죠. 사막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인가? 일주일 후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끝없는 사막이 멀어져 갔어요. 10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한국 농업 자료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기내식으로 나온 김치를 씹으며 생각했죠.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되었을까?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푸른 산과 논밭이 보였어요. 우린 석유가 있지만 그들은 기술이 있다. 착륙을 알리는 기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단단히 조이며 다짐했죠. 이번 여행이 사우디의 미래를 바꿀 첫걸음이 되기를요. 죄송합니다. 길이를 확인해보니 약 1300자 정도로 부족했습니다. 인천공항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래 한 톨 없이 깨끗한 공기였죠. 사람들의 발걸음은 정확한 리듬으로 움직였고 표지판은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어요. 이 나라의 힘은 보이지 않는 질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우디 대표단이시죠? 환영합니다. 입국장 밖에서 젊은 남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농심 엔지니어링 팀장 김도현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그의 손은 따뜻했죠. 검은 정장을 입은 그는 예의 바르면서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숙소에 먼저 들르실까요? 아니요, 바로 연구소로 가죠. 저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차에 올랐어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놀라울 정도로 매끄러웠습니다. 8차선 도로 위를 수백 대의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렸죠. 사우디의 도로처럼 넓지만 혼돈 대신 조화가 있었습니다. 김도현이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어요. 한국은 좁은 땅 때문에 두뇌로 농사를 지었어요. 흙보다 데이터를 믿는 나라죠. 그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스쳐 지나가는 고층 건물들, 그 옥상마다 태양광 패널이 반짝였어요. 심지어 방음벽에도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었죠. 질서가 기술을 낳고 기술이 나라를 키운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한국의 농업 기술이 그렇게 발달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물었죠. 김도현이 백미러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생존이었어요. 먹고 살려면 남들과 다르게 해야 했으니까요. 1960년대만 해도 보릿고개라고 봄에는 먹을 게 없어서 굶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풍요로운 나라가요? 믿기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더 절박했죠. 땅이 없으면 위로 올라가고 물이 없으면 재활용하고 사람이 없으면 기계가 대신했습니다. 흙이 아닌 데이터로 농사를 짓는 법 직접 보여드리죠. 차는 도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건물들이 점점 낮아지고 논밭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시골 풍경은 정겨웠습니다. 비닐하우스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고 그 사이로 농부들이 일하는 모습이 보였죠. 저기 보이는 비닐하우스도 대부분 스마트팜으로 전환 중입니다. 김도현이 설명했어요. 정부가 2027년까지 스마트팜 7,000헥타르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죠. 30분쯤 달렸을까요? 갑자기 거대한 유리돔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농심 스마트팜 연구단지였죠. 축구장 4개를 합친 듯한 규모였어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유리 외벽이 미래 도시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주차장에서 내려 입구로 걸어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입구엔 미래를 키우는 농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동문 앞에 선 김도현이 말했죠. 이곳은 단순한 농장이 아니라 생명을 설계하는 연구소입니다. 문이 열리자 눈이 부셨습니다. 수천 개의 LED 조명이 낮보다 밝은 빛을 뿜어내고 있었죠. 천장은 5m 높이였고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었어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식물들이 빛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요. 청색빛은 잎의 성장을, 적색빛은 당도를 높이죠. 김도현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빛의 강도는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조정합니다. 구름이 끼면 자동으로 밝아지고 맑으면 어두워져요. 태양 없는 농업이라니. 충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소리였어요. 아니, 소리가 없다는 게 놀라웠죠. 이렇게 큰 시설인데도 기계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유리 온실 내부를 걸으며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온도는 정확히 섭씨 22도로 일정했고 습도는 65%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벽면의 디스플레이가 실시간으로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죠. 이건 농장이 아니라 실험실이야. 이 구역은 엽채류 전용입니다. 김도현이 안내를 계속했어요. 상추, 케일, 시금치를 재배하죠. 파종부터 수확까지 평균 35일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 상추잎을 만져봤습니다. 촉촉하고 싱싱했어요. 사막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뿌리는 흙이 아닌 코코넛 껍질을 갈아 만든 배지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흙을 안 쓰는 이유가 있나요? 병충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배지는 물을 더 잘 머금고 뿌리의 산소 공급도 원활하죠. 김도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농업이 아니라 환경을 설계하는 기술이에요. 저는 천천히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작업자들은 흰 가운을 입고 태블릿을 들고 다녔어요. 농부라기보다는 과학자에 가까워 보였죠. 이건 신의 영역에 가까워.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 사막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요.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단순한 농장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설계도였죠.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본격적인 연구소 투어에 나섰습니다. 김도현이 연구소 2층으로 안내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광경은 경이로웠죠.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작물들이 완벽한 줄을 맞춰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구역은 IoT 제어실입니다. 김도현이 문을 열며 말했어요. 온도, 습도, CO 수치가 실시간 감지돼 클라우드에 저장되죠. 제 눈앞에 펼쳐진 건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벽 전체를 차지한 거대한 스크린에 그래프와 숫자들이 춤추고 있었어요. 붉은색, 파란색, 초록색 선들이 끊임없이 움직였죠. 각각의 선이 온실 구역별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리아드에서도 휴대폰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김도현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물의 흐름, 빛의 주기, 전부 자동이에요. 앱 하나로 농장 전체를 관리할 수 있죠. 화면을 터치하자 온실 3구역의 LED 조명이 붉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시간이었어요. 이건 마법 같았죠. 사막 한가운데서도 서울의 농장을 조종할 수 있다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기계음이 들렸어요. 로봇 자동화 존이었죠. 하얀 로봇팔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대는 익은 상추를 자르고 다른 한 대는 새 모종을 심고 있었어요. 이 로봇은 24시간 작동합니다. 정확도 오차율은 0.02%예요. 김도현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죠. 사람이 하면 8시간이 걸릴 일을 2시간 만에 끝냅니다. 로봇팔이 상추를 집어올리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믿기 힘들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잎 하나 상하지 않게 정확한 압력으로 잡아 올렸죠. 수확된 상추는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포장실로 이동했습니다. 인건비는 얼마나 절감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약 70%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품질의 균일성입니다. 로봇은 피곤하지 않으니까요. 다음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물 재활용 시설이었죠. 거대한 파이프들이 미로처럼 연결되어 있었어요. 김도현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스템은 물 사용량이 일반 농법의 2%예요. 물은 정화되어 재순환됩니다.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죠. 투명한 파이프 속으로 물이 흐르는 게 보였습니다. 뿌리에서 흡수되지 않고 흘러내린 물이 다시 정화조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자외선 살균,
필터링, 미네랄 보충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우디처럼 물이 귀한 나라에 딱이네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그래서 중동 수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3층 식물병 예측실로 들어섰습니다. 이곳의 풍경은 더욱 미래적이었어요. 천장에 달린 수십 대의 카메라가 작물을 스캔하고 있었죠. 화면에는 잎사귀 하나하나가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이 색 변화를 분석해 질병을 미리 진단합니다. 김도현이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이 토마토 잎에 노란 반점이 보이시죠? AI가 3일 후 역병 발생 가능성 87%로 예측했습니다. 그 순간 천장의 노즐에서 안개 같은 약재가 분사됐어요. 자동이었습니다. 병이 퍼지기 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었죠. 연구실 한쪽 벽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막을 배경으로 한 컨테이너형 온실 사진이었어요. 오만 프로젝트였죠. 2022년 농심이 오만에 수출한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이에요. 김도현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사우디 리야드에 2000제곱미터 시범 온실을 짓고 있죠.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도 곧 이런 시설이 들어선다니요. 단맛을 좋아하는 현지 입맛에 맞춰 엽채류와 과채류 중심으로 재배할 거예요. 김도현이 덧붙였습니다. 현지 파트너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고 아마존에도 입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내받은 곳은 맞설계실이었어요. 천장 조명이 청색에서 적색으로 다시 분홍빛으로 천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지금 AI가 토마토의 당도를 조절하고 있어요. 김도현이 설명했죠. 청색광을 줄이고 적색광을 늘리면 당도가 2브릭스 정도 올라갑니다. 이건 단순한 농업이 아니었습니다. AI와 IT가 결합된 생명공학 산업이었어요. 제가 꿈꿔온 미래가 이미 여기 있었죠. 이 기술이 우리 사막으로 간다면. 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김도현이 미소 지으며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진짜 봄이 오겠죠. 그 봄 함께 만듭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초록빛 물결이 이미 리야드의 사막을 물들이고 있는 듯 했어요. 꿈이 아니라 곧 현실이 될 미래였습니다. 리야드로 돌아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김도현 팀장과 나눈 영상 인터뷰까지 첨부했습니다. 청장실로 들어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가슴속엔 확신이 가득했죠. 농심 기술은 검증됐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우디의 기후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청장이 돌아섰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죠. 정말 확신하나?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뿌리에서 흡수되지 않은 물은 100% 회수되고 증발된 수분까지 응축시켜 재사용합니다. 폐쇄형 시스템이라 가능한 일이죠. 마침내 청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다. 리야드 외곽에 시범 온실을 세우자. 한 달이 숨가쁘게 지나갔습니다. 리야드 외곽에 끝없는 사막 한복판이었습니다. 뜨거운 바람에 모래가 날렸지만 하얀 천막 아래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태극기와 사우디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대 옆에서 금색 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파이잘 하산,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였죠. 손바닥이 땀으로 흥건했어요. 옆에 선 김도현이 속삭였습니다. 역사적인 날이네요. 농업부 장관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석유 시대를 넘어 기술 농업 시대로 갑니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CNN 아랍, 알자지라, KBS까지 세계 언론이 이 순간을 주목하고 있었죠. 드디어 첫 삽을 뜨는 시간이었습니다. 4개의 삽이 동시에 모래를 파헤쳤어요. 뜨거운 모래 속으로 삽이 깊이 들어갔죠. 그 순간 수백 개의 카메라가 일제히 셔터를 눌렀습니다. 기자 하나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사막의 온실이라니 미쳤다고들 합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답했죠. 기적은 늘 조롱에서 시작됩니다. 석 달 후 이곳에서 신선한 토마토를 수확하게 될 겁니다. 김도현이 거들었어요. 한국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우디 차례입니다. 한 달 뒤 2000제곱미터의 첨단 온실이 완성됐습니다. 높이 8m의 거대한 유리 건물이 사막 위에 우뚝 섰죠. 3중 코팅된 특수 유리는 자외선을 99.9% 차단하면서도 식물 성장에 필요한 빛은 완벽하게 통과시켰어요.
내부로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천장엔 수천 개의 LED가 설치되어 있었고 벽면엔 거대한 제어 패널이 반짝였죠. 온도 22도, 습도 65%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자동입니다. 김도현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서울에서도 리야드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죠. 바닥엔 코코넛 껍질을 갈아 만든 배지가 깔려 있었습니다. 정밀하게 계산된 양분이 점적관을 통해 공급되고 있었죠. 물은 한 방울도 낭비되지 않았어요. 뿌리에서 흡수되지 않은 물은 100% 회수돼 재활용됐습니다. 첫 번째 모종이 심어지는 날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어린 토마토 묘목을 들어 올렸습니다. 푸른 잎사귀가 생명력 있게 펼쳐져 있었죠. 이게 시작입니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사우디 농부들이 신기한 듯 지켜봤습니다. 물도 거의 안 쓰고 어떻게 자라나요? 과학이죠. 김도현이 웃으며 답했어요. 정확한 데이터와 제어가 있으면 사막도 농장이 됩니다. 천장의 LED가 서서히 색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청색에서 적색으로 식물의 성장 단계에 맞춰 자동으로 조절되고 있었죠. 인공지능이 매 순간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보세요. 젊은 사우디 엔지니어가 외쳤습니다. 벌써 새순이 나오고 있어요. 심은 지 불과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작은 새잎들이 고개를 들고 있었죠. 바깥은 섭씨 48도의 지옥 같은 더위였지만 온실안은 완벽한 봄날이었어요. 언론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막의 기적이라는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죠. 왕세자도 직접 방문해 격려했어요. 이것이 비전 2030의 상징입니다. 왕세자가 말했죠. 우리는 석유가 아닌 기술로 먹고 살 것입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토마토는 붉게 익어가고 있었고 상추는 싱싱하게 자라났어요. 오이 덩굴은 천장까지 뻗어올랐죠. 매일 아침 수확한 채소들이 리야드 시내로 배송되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현지 주부가 마트에서 사우디산 토마토를 들며 말했죠. 우리 땅에서 자란 채소라니. 수확량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같은 면적의 일반 농장보다 10배나 많았어요. 무엇보다 물 사용량이 기존 농법의 2%에 불과했죠. 저는 온실 한가운데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흙냄새 대신 신선한 채소 향기가 폐를 채웠어요. 창밖의 사막은 여전히 메말랐지만 이 안은 생명으로 가득했습니다. 해냈군요. 김도현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이런 온실을 1000개, 10,000개 지어야 합니다. 그날 밤 첫 수확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사막에서 자란 채소로 만든 샐러드를 먹으며 우리는 불가능이 가능이 된 순간을 축하했습니다. 이제 사우디의 식탁이 바뀌기 시작할 차례였어요. 리야드 시범 온실이 가동된 지 보름째 되는 새벽 3시였습니다.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전력 시스템이 다운됐다는 현장 매니저의 목소리에 제 심장이 쿵쾅거렸죠. 내부 온도는 이미 섭씨 72도까지 치솟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미친 듯이 달렸어요. 15분 만에 도착한 온실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과열로 쇼트되면서 냉각 장치가 완전히 멈춘 상태였죠. 토마토 잎들이 시들고 상추는 누렇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2달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광경이었어요. 즉시 비상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그늘막을 추가로 설치하고 순환수 펌프를 수동으로 돌렸죠. 뜨거운 금속 프레임에 손이 대었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필사적이었어요. 한국의 김도현 팀장과 긴급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의 조언대로 차열 필름을 추가하고 열 반사율을 높였죠. 천장에 은박 차열제를 덧대고 임시 스프링클러로 지붕에 물을 뿌렸습니다. 12시간이 지났지만 온도는 여전히 65도를 넘나들었어요. 작물의 절반이 죽어가던 그때 막내 엔지니어의 아이디어가 번뜩였습니다. 리야드 공항에서 의료용 드라이아이스를 구해온 거였죠. 500kg의 드라이아이스를 온실 곳곳에 배치하자 온도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60시간의 사투 끝에 온도는 26도로 안정됐어요. 살아남은 작물들이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이 누렇게 변했어요. 모래폭풍 경보였습니다. 풍속 시속 95km, 지속시간 14시간. 사막이 던지는 또 다른 시험이었죠.
이번엔 달랐습니다. 전날의 경험으로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모든 계구부를 봉쇄하고 필터를 이중으로 점검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쳤을 때 밖은 지옥이었지만 온실 안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어요. 특수 필터가 모래를 완벽하게 차단했고 이중 차폐벽이 바람을 막아냈습니다. 모래가 유리벽을 때리는 소리가 폭탄처럼 들렸지만 작물들은 평화롭게 자라고 있었죠. 14시간 후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온실 밖은 모래로 뒤덮여 있었어요. 태양광 패널도 통로도 모든 게 모래 속에 파묻혔죠. 하지만 온실 안의 작물들은 오히려 더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사막이 던진 최악의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극한의 더위와 모래 폭풍을 이겨낸 이 온실은 이제 진정한 사막의 오아시스가 됐죠. 태양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모래로 뒤덮인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유리 온실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어요. 그 안에 초록빛 생명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증거였습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한 우리 팀은 하나가 됐어요. 한국 기술진과 사우디 직원들 사이의 벽이 사라졌죠. 이제 우리는 사막과 싸워 이긴 전사들이었습니다. 사막의 태양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이제 그 빛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작물을 키우는 에너지원으로 느껴졌죠. 진정한 사막 농업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수확의 날이 밝았습니다. 리아드 시범 온실이 가동된 지 정확히 3개월째였죠. 새벽부터 온실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정부 관계자, 언론인, 그리고 무엇보다 현지 농부들이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빨갛게 익은 토마토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상추는 싱싱한 초록빛을 뽐내고 있었죠. 오이는 굵고 탐스럽게 자라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첫 번째 토마토를 땄어요. 묵직한 무게감이 손에 전해졌습니다. 껍질은 탱탱했고 붉은 빛은 보석처럼 선명했죠.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곧이어 왕자와 장관 일행이 도착했어요. 온실로 들어선 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펼쳐진 초록빛 정원은 기적 그 자체였죠. 왕자가 직접 상추를 따서 맛을 봤습니다. 신선한 채소의 아삭한 식감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사우디의 미래다. 수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로봇팔이 정확하게 익은 작물만 골라 수확했고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포장실로 이동했습니다. 불과 4시간 만에 토마토 2톤, 상추 1.5톤, 오이 1톤이 수확됐죠. 같은 면적의 일반 농장보다 10배나 많은 양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품질이었어요. 모든 작물이 균일한 크기와 색깔을 자랑했습니다. 당도는 일반 제품보다 2브릭스나 높았고 영양소 함량도 월등했죠. 무엇보다 물 사용량이 기존 농법의 단 2%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날 오후 리야드 시내 주요 마트에 사우디산 스티커가 붙은 채소들이 진열됐어요. 시민들은 처음엔 믿지 못하다가 하나둘 손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언론 보도가 쏟아졌어요. K-스마트팜 사막의 색을 바꾸다. 불모지에서 피어난 기적. 석유보다 값진 토마토 같은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사우디뿐 아니라 UAE, 카타르와도 K-스마트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죠. 중동 전체가 한국의 농업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축하 만찬에서 저는 기자들 앞에 섰어요. 마이크를 잡는 손이 떨렸지만 할 말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우리는 사막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함께 미래를 키웠죠. 이제 사우디 아이들도 자국산 채소를 먹고 자랄 수 있습니다. 김도현이 옆에서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의 얼굴엔 자부심이 가득했죠. 3개월간의 고생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찬장 한편에선 투자 상담이 한창이었어요. 사우디 기업가들이 스마트팜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정부도 10개 지역 추가 건설 계획을 발표했죠. 밤이 깊어가자 저는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엔 별이 가득했어요. 온실에선 여전히 LED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그 빛이 사막을 밝히는 등대처럼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평생 사우디의 석유 산업에 몸담았던 분이었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부심과 감동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시작입니다. 첫 수확의 성공은 단순한 농업적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사우디가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 기술 강국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과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엔 온실에서 일하는 젊은 사우디 청년들의 사진이 실렸어요. 그들의 눈빛은 희망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죠. 첫 수확의 성공 이후 사우디는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즉시 10개 지역 확장 계획을 발표했고 투자금이 물밀듯 쏟아졌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리야드 대학 강당은 젊은이들로 가득 찼어요. 스마트팜 기술 설명회였죠. 공학도, 농학도뿐 아니라 경영학, 컴퓨터공학 전공자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제가 연단에 서자 수백 개의 눈이 반짝였어요. 강연이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 청년이 손을 들었어요. 눈빛이 불타고 있었죠. 그의 선언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미 스마트팜 스타트업 창업붐이 일고 있었어요. 젊은이들이 코딩과 농업을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더 놀라운 변화는 여성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이었던 농업에 여성 기술자들이 뛰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정밀한 데이터 분석과 섬세한 작물 관리에서 그들의 능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사우디 최초의 여성 스마트팜 관리자가 된 파티마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실제로 그녀가 관리하는 온실의 생산성은 다른 곳보다 15% 높았죠. 정부의 지원도 전폭적이었습니다. 왕세자가 직접 그린 사우디 2035 비전을 선포했어요.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 농업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언론들은 연일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왕세자의 선언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어요. 이미 곳곳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인접국들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UAE 농업부 장관이 직접 리야드 온실을 방문했고 오만과 쿠웨이트에서도 견학단이 줄을 이었어요. 중동 전체가 K-스마트팜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대학생들 사이에선 한국 유학이 새로운 트렌드가 됐습니다. 농심과 한국 대학들이 공동으로 만든 교환 프로그램에 지원자가 넘쳐났어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시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리야드 중앙시장에 사우디산 채소 전문 코너가 생겼어요. 매일 아침 신선한 채소가 도착하면 주부들이 줄을 섰죠. 수입산보다 비쌌지만 품질과 신선도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시장을 둘러보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녀는 토마토를 들고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죠. 손자에게 자국산 채소를 먹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다고 했습니다. 제 자신도 특별대사로 임명돼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김도현과는 거의 매주 화상회의를 했죠.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제2, 제3의 스마트팜이 완공됐습니다. 제다, 담맘, 알코바르. 사우디 전역에서 유리 온실이 솟아올랐어요. 각 지역의 기후에 맞춘 맞춤형 설계였죠. 특히 홍해 연안의 제다 스마트팜은 해수를 담수화해 사용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바닷물을 농업용수로 바꾸는 또 다른 기적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김도현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너머 그의 얼굴엔 뿌듯함이 가득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온실의 LED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사우디 전역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식량 자급률이 20%에서 35%로 껑충 뛰었고 농업 분야 일자리가 5만 개 늘었어요. 무엇보다 국민들의 식탁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저는 사무실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어요. 첫 착공식 때 찍은 사진이었죠. 뜨거운 사막에서 삽을 들고 있던 우리의 모습이 마치 먼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사우디는 더 이상 석유만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기술과 혁신, 그리고 푸른 희망의 나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엔 한국과의 아름다운 협력이 있었고요. 사막의 기적은 이제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죠. 더 큰 꿈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감동의 사우디 농업기술 수출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를 힘나게 합니다.
항상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우리 기술을 칭찬해주세요.